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식 자체도 좀 새로웠어요. 이게 원래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면은 서로 이제 기자들끼리 사전에 좀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질지, 누가 어떤 질문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짜가지고 가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사전 준비 없이 추첨을 통해서 혹은 그냥 지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됐는데, 일단 많은 언론에서 이재명 정부의 30일 평가가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평가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총평 부탁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잘했다. 잘했다.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만 해라. 계속. 그렇죠. 네. 너무 잘하셨어요. 메시지도 훌륭했고. 오게티는 하나 있었어요. 뭐죠? 너무 좀 답변이 길었어요. 아, 그래서 계속 대변인이 눈치를 주더라고요. 많이 좀 알려주시고 좀 설명해주고 싶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좀 답변이 길어서 질문이 제한적이었다. 맞아. 더 질문 많은 개수가. 질문들을 받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네. 못 받은 게 좀 안타까워요. 그거 빼고는 다 좋았다. 잘했죠. 잘했다. 저도 상당히 잘했다라고 네. 봐요. 물론 뭐 기재 효과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 전에 이게 없으니까 일단 어지럽지 않았다. 도리도리가 도리도리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지럽지 않았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하고 싶은 말을 좀 길게 뭐 쭉 솔직하게 다 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인데 네. 사실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면 약간 강성이었고 그리고 좀 사이다 실제. 네, 그랬죠. 근데 선거운동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닌 걸로만 했잖아요. 굉장히 중도 따뜻한 보수 이미지. 통합을 네. 강조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건 뭐지라고 했는데 실제 집권 초의 인사나 여러 메시지를 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통합으로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실용, 그러니까 뭐 좌파, 우파 없다. 네. 무조건 실용, 무조건 국익 중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가라는 게 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쭉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 그러면서 쭉 여러 사안에 대해서 그 관통하고 있는 건 실용, 국익인 것 같아요. 그걸 쭉 설명했다. 네. 그러다 보니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더 티키타카도 좀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메시지 내용은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메시지는 좋았다.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야당과의 관계와 관련된 얘기도 하긴 했는데, 야당이랑 비공식적으로 비공개 모임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이거 공식적으로 하다 보면은 할 말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밖으로 새나가면은 또 제대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좀 바깥으로 안 나간다는 걸 전제로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모두 국민 대리인이기 때문에 사적 감정, 사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당의 공격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정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이런 것들이 좀 잘 될까,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일부는 받겠지만 과연 지금 지도부는 잘 받을까? 그거는 약간 의문. 네. 그러니까 뭐 질문 자체는 여야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계획이 있으신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화가 수시로 이루어지면 정례화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굳이 뭐 날짜 잡아가지고 만날 필요 없이. 예, 뭐 예를 들어 격월로 둘째 주 목요일은 여야 영수회담이다. 좀 웃기잖아요. 현안이 있을 때 대통령이 야당의 주요 의원들 또 현안과 관련된 의원들 불러서 정책,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게 상식적인 거죠. 대통령의 뜻은 아마 그런 것들을 자주 하고 싶은데 네. 비공개로 한 건데 뭐 자꾸 이상한 얘기가 밖으로 나갈까 봐 우려된다라는 건데 전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많이 하려고 노력할 거다라고 봐요. 근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비공개로 만나는 게 더 그렇죠. 낫지 않나요? 네. 오히려 공개로 만나면 또 지지자들한테 공격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비공개로 만난 게 알려지면 또 사꾸라, 뭐 또 이면 합의 뭐 있지 않았냐, 네. 뭐 또 뭐 봐달라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또 공격받을 것 같아가지고 야당원들이 그렇게 비공식적인 회담을 선호할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본인들이 얘기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다 세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연락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뭐 만남, 회의, 아니면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네.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원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치권에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원한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그동안 적폐로 우리가 지적해왔던 이념, 진영, 정당에 갈라진 이 분열의 정치,
이 사람은 뭐 그런 거 없지 않냐.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니까 야당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소주 한잔 하시면서 자, 나라를 위해서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그냥 본인하고 저 윤핵관들만 불러가지고 술 먹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군인들 불러가지고 계엄이나 그러게요. 하고. 우리 그런 거 원하던 거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좀 그러셨으면 좋겠고 또 한 바람이 있다면은 네. 그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그 내가 뭐 저 유튜브 보다가 저 송채경아 그 뭐 공통포차 봤더니 그 장어 샤브샤브 그거 맛있게 먹던데 그거 좀 시켜가지고 네. 좀 야당원들 초청해서 좀 괜찮다. 먹었으면 좋겠다. 괜찮다. 마케타니의 네. 우리 장어 샤브샤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샵 이재명 대통령 이것도 하나 좀 해놓으세요. 알고리즘으로 뜨게. 해시태그로 좀 많이 해놔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하루가 24시간인데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공직자들이나 참모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별로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요 장어탕, 장어 샤브샤브 같이 먹고 이제 힘내셔라. 주면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끝내줘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비유법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검사 인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통합을 강조하면서 콘크리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시멘트, 자갈, 모래가 섞어야 다 이제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되는데 뭐 시멘트만 모여 있어도 안 되고 뭐 모래만 있어도 안 되니까 이게 섞이는 게 좋다. 뭐 이런 비유법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남북 관계 얘기할 때도 본인이 이제 변호사 시절에 부부 갈등 상담했었던 사례를 들면서 이거랑 비슷하다. 작은 오해들이 모여가지고 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화법은 좀 어떻게 읽었어요? 원래 사실은 저는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비유법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비유법에서 사고가 나거든요. 잘못 비유했다가. 네. 근데 오늘은 상당히 정제된, 준비된 비유법이라서 오히려 더 설득력을, 나 참. 이게. 진명이야. 친명평론가. 진명 장성철 선생. 비판을 해야 되는데. 네. 도대체 뭐 어떻게 하지? 진짜 힘들어요, 진짜, 요즘. 근데 사실 평생 비판할 게 별로 없긴 해요. 보니까 이재명 정부 30일에 대한 평가도 보수 언론에서도 대체적으로 좋게 다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흠잡을 게 없다. 우리가 문제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물론 김민석 총리 지명을 강행한 거 오늘 이제 임명이 됐지만 그런 부분들은 흠을 잡을 수 있지만 네. 그것도 뭐 정권 초기니까 여론이 또 지지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 흠잡을 게 없는데 뭐라고 하냐. 그럼 저희 그냥 억지로 비판해 보겠습니다. 네. 왜 이 시멘트 업계, 자갈 업계, 모래 업계만 이렇게 좀 언급을 하심으로써 다른 업계도 언급을 해주지. 철, 구리, 뭐 탱스텐, 비철금속. 네. 왜 이런 데는 왜 언급을 안 하시냐. 이건 네. 편향된 시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니냐. 네. 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지적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예. 저는 로봇 태권브이 그 비유가 괜찮더라고요. 네,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관료들은 로봇 태권브이 같다. 네. 조종관의 철수 같으냐, 영희 같으냐, 타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 전 그게 가장 맞는 비유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도 유임한 것들이 그런 메시지를 좀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근데 나중에 국무회의 얘기 들어보면 양국관리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송미령 장관이 열심히 대안 같은 거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잘하네. 오케이, 그럼 더 해. 네. 이거잖아요. 예. 사실 전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료들은 사실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국익을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선출대 권력 일단 잡으면 관료들한테 자, 너는 우리를 따라 물론 선출대 권력의 어떤 정책 방향을 따라야 되긴 하는 거죠. 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 엘리트들이 국익과 전혀 상관없는 것, 국익과 배치되는 거를 뭐 시켰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럴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상식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설득해서 선출대 권력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이건 따라야 되겠지만 하다 보면 선을 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해바라기라고 욕하지만 원래 법적으로 해바라기라고 하는 거다. 네. 중요한 건 해가 누구냐의 문제다. 저는 이 말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하여간 내일 레미콘에서 주가 상승하기만 해봐. 이건 주가 조작에 원대한 지금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비판할 게 오죽 없으면 이걸로 비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자다 보니까 그 형식에 되게 집중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보통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면은 그러니까 주요 종합 일간지 혹은 주요 지상파 방송사가 주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러지 않고 추첨을 하다 보니까 지역지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풀뿌리 언론사들 줌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나온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발언이 좀 아쉬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긴 하지만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권단체들은 이게 인권과 민생이 분리되는 게 아닌데 이걸 분리시켜서 얘기하는 건 좀 잘못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이 대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맞다고 봐요. 이건 뭐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네. 사실은 정권 초에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맞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 뭐 보수 기독교계나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에서 저도 차별금지법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정권 초기에 이게 이슈가 돼버리면 국론이 그러니까 다른 위기를 헤쳐가는데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죠. 갈등이 더 양산될 그러니까 수 있다. 쟁점이 초반에 되기에는 부담스러운 주제다. 네. 어느 정도 안정에 간 다음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뭐 검찰개혁법이나 여러 가지 방송법도 그렇고 정치적 쟁점이 큰 건 일단 뒤로 빼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실제 대통령실의 의견을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경제 관련된 것 이런 게 먼저 가지. 사실 민정수석도 상당히 늦게 됐잖아요. 네. 그것도 민정수석 검찰개혁이 지금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거냐.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실에서는 그 분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민정수석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지만 사실은 그건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나 법조 기자들이 볼 때 그런 거지 서민들에게는 민정수석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 네.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더라고요. 물론 검증이라는 기능은 필요하지만 초기에. 그래서 그런 대통령실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보고 그러면 좀 전략적으로도 찬반이 거세질 것들은 약간씩 미루는 게 낫지 않냐. 네. 그리고 그거는 원래 그 대통령 학 같은 데 있습니다. 굳이 갈등이 크게 있을 거를 그리고 이거를 해서 대통령이 밀고 가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사실 대통령이 쥐고 가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딴 쪽으로 넘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국회에서 그렇죠.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국회로 넘기고 네. 그러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뭐 반대쪽에 엄청 두들겨 맞으면 리더십이 훼손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넘겨라.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생각이고요. 어쨌든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또 여야 간의 논의와 대화가 또 꽉 막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논의를 한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러한 좀 쟁점 논란이 있는 법안들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충분히 좀 논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관련해가지고 빨리 이제 제정법을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논의하면 법권을 쓰진 않을 테니까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꼭 이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기자, 현 네. 정부에서 예를 들어 지난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 안 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과 관련 없이 뭐 성소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 행위가 심했잖아요. 네. 집회도 잘 못하게 하고. 근데 이 정부에서 일단 그런 것들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추진을 한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대통령 배우자 등등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기구인데 사실 8년 동안 임명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 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중간에 이제 그만뒀고 그 이후로 8년 동안 임명이 안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정권 초반에 임명하겠다 이렇게 나선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뭐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네. 또한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건 제도에 있는 건데 안 한다라는 게 잘못된 거지 이거를 왜 할까요? 라고 하는 게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안 한 게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제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건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마 친인척들이 대단히 불편할 수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고 본인이 야당 대표일 때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계속 요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뭐 하는 건데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요? 이제 민정수석실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 비서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좀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변호사들을 주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분명히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분이 여기 임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그냥 친분이 너무 본인과 있다. 좀 아는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을 임명한다면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그것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거는 국회 추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네. 임명하는 거죠, 그 중에서.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좀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그리고 오 저런 사람까지 추천했다고 그렇게 평가가 나오게 되면 민주당 지지율 더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우리 사람 심어야지 그러실 필요 없고 정말 제대로 공정하게 엄격하게 이 특별감찰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 추천하셨으면 좋겠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 같은 사람 추천하면 안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도 야 보수파에서도 저런 인물을 좀 찾아내는구나. 그래서 여야 논의해가지고 제대로 된 인물을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은 잘했는데 누가 되느냐 거기까지 지켜봐야 된다. 그거 지켜보고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동감이고요.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할 때 나름 이제 법조계 내에서 신망 막는 분들이 다 됐잖아요. 네. 그리고 갈만한 분들이 됐다. 되게 엘리트였고 엘리트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헌법에 대한 이해도 깊고 이 많은 그 공력을 가진 분들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특별감찰관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뭐 그냥 저분은 좀 우리 쪽에서 너무 그런 분이 되면 전 당에서 혹시 그런 분을 추천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오늘 본회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포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제49대 총리로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됐고요.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뭐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좀 궁금하고 이게 사실은 여론도 김민석 총리에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이것도 좀 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총리를 인정할 수 없어. 그냥 뭐 상종하기도 싫다, 좀 인정하기도 싫다 그런 의제의 표현인데 그게 좀 맞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반대하는 입장과 논리와 명분은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본회의에서 투표를 함으로써 반대표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근거를 좀 남겨놓는 것이 어땠을까. 본인들의 의사를 좀 더 확실하게 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그냥 발목 잡기 아니야. 아유 초대 총리인데 뭐 돈 문제에 좀 의혹이 있고 배추 투자 대단히 신박하긴 한데 이게 뭔가 총리가 안 되는 것은 부족한 것 같지가 않은데만 뭐 이런 여러 생각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거는 해줄 건 확실히 해주고 그다음에 또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장관들 이제 또 날린다 생각해야지. 이런 식이면은 그냥 발목 잡기 그렇게 좀 손가락질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뭐 국민의힘이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물론 저도 김민석 총리죠 지금 네. 청문회 과정 중에서 일부 허물과 일부 미흡한 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 가지를 보고 임명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윤석열 정부 초기 한덕수 전 총리 사례와 비슷해서는 그 상황보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은 인준을 해줬거든요. 네. 정부 초기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굳이 그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허물은 김민석 후보자가 있고 태도에도 저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거 상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적 정도 하고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항상 겸손하게 잘하십시오라고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완전 낙마할 수준이냐 파렴치냐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만 해도 될 거라고 보는데 전략 미스고 뭐 전략 미스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네. 굳이 에이구 이것도 얘기 못했어라고 할 건 아니다. 더 이미 못한 게 엄청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표결에 불참한 건 굳이 표결에 참여해봐야 어차피 우리는 안 돼. 숫자로 지잖아요.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불참한 거로 봐요. 그렇지 않는다. 그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 그건 어떻게 보세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타니 쇼핑몰에서 자연산 장어 샤브샤브와 국내산 생물 참다랑어회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연산 장어 샤브샤브는 주문 후에 당일 손질한 싱싱한 장어와 야채, 양념, 알 육수까지 모두 보내드려서 끓는 물에 데치기만 하면 됩니다. 완전 초특가 16,900원으로 꼬들꼬들하고 시원한 장어 샤브의 맛을 제대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50kg 이상의 최고급 참치인 참다랑어 활어에는 고급 부위만으로 엄선 500g 35,000원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대로 할지. 근데 뭐 지금 이른바 친윤그룹 송원석 비대위원장 등이 볼 때는 그냥 얼추 괜찮은 얼굴 마담 또는 바지 사장을 앉혀놨겠지만 저는 안철수 의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좋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안철수 의원이 상식적인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 전체는 사실 국민 상식과 맞닿아 있죠. 그거는 2011년, 12년에 본인이 처음 정치권에 왔을 때부터 그 당시에 안철수의 새정치로 열광했던 거는 많은 분들이 사실 좋아했었잖아요. 그거는 이분의 메시지가 국민의 좀 눌려있던 마음이 여기에 통화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뭐가 문제냐면 디테일이 없어요. 아하. 당시에도 새정치라고 했지만 뭐가 새정치인지 지금도 새정치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다. 네. 지금도 혁신위원장 맡아서 고작 하는 게 백서다? 거기에 어떤 전략이 있지? 저는 솔직히 궁금해요. 백서 쓰는데 일단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지금 급한데. 그렇죠.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럼 백서 쓰는 거 가지고 뭐 여기에 나중에 조사를 들어가려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는 얼마 전에 당무감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를 하겠다 후보 교체 과정 이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네.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뻔한 거고 다. 근데 그런 건는 일머리가 이분이 좀 없기 때문에 과연 잘할까? 메시지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지금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혁신 뭐 고름을 짜내겠다고 했잖아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냥 짜면 돼요. 그러니까 짜고 네. 못 짜게 한다. 아, 왜 그래?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왜 그래? 그러면 나 안 해. 이래서 내가 당권을 잡아야겠구만. 라는 것 말고는 없다. 근데 뭐 당권은 또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으니까 별로 길이 보이진 않네요. 혁신이는 무언가를 혁신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과 의지가 없어 보여요. 네. 그냥 백서 만든다라는 명목하에 전국 다니면서 세미나 공청회 열고 그냥 백서 만드는데 열중할 것 같다. 그것을 혁신의 알파와 오메가로 생각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하려면 인적청산 해야 돼요. 네. 근데 인적청산 할 수가 없잖아요. 권한이 없어요. 비대위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비대위에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정정식 의원을 사무총장 시키고 네. 김정재 의원을 정치기장 시켰잖아요. 뭐예요? 혁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윤핵관들이 친윤들이 권력, 당의 주도권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표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혁신을 해요? 불가능합니다. 두 분 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혁신 가능성에 대해서. 그 보수가 좀 잘해야 민주당도 더 긴장을 하고 잘할 거잖아요. 사실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물론 절대 선의는 없겠죠. 근데 경쟁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못해서 저는 신당 가능성 등은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정말 최근에 혁신위원장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정집 사무총장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신당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네. 하고 저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전당대회 안 나가는 게 낫다라고 계속 주장해왔고 얘기해왔었는데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희망이 없어서 그럼 그냥 저 안 되더라도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네. 정도예요. 지금 상태는 최악이다. 최악이다. 자, 지금 그런데 상태가 최악이 아니라 내일이 더 최악이다. 갈수록 최악이 될 것이다. 항상 나보다 더 정확한 얘기를 하시는데 적어야지. 내일이 나중에 더 얘기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내일이 더 최악이다. 받아 적으세요. 그래도 좀 좀 Tomorrow is the 그나마 worst. 국민의힘이 잘한 거 상법 개정안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해가지고 오늘 통과시켰다. 먼저 이건데. 얘기하도록 해주세요. 네. 그건 두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 1,400만 개인 투자자의 눈치를 본 것. 아하. 상법 개정안의 핵심 유지가 뭐예요? 소액 주주의 권익 강화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에 참여 안 했다가는 너희들은 뭐야? 이 개미 투자자 1,400만 명이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그걸 무시할 수가 없었고, 그래도 좀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감사위원 선임 3% 룰 네. 이런 것도 좀 뭐 고치고 도입하고 좀 조정함으로써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것들을 조금 좀 완화시키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하신 거예요. 이런 것까지 뭐 무조건 막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정말 명분이 없는 행동 같아요. 그래서 잘하셨다. 그렇게 잘했다. 말씀드려요. 당연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통해서 사실 상법 개정안이 되게 논란이 많았고 쟁점이 많았던 거죠. 돼야 되는 건데 네. 국민의힘에서 이건 너무 이제 나중에 소송 같은 게 너무 많이 될 거다라고 해서 안 됐던 것이고 그런데 이미 대선 기간부터 상법 개정을 할 것이다. 왜냐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너무 유력한 대선판이었으니 네. 이걸로만으로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한 20% 정도가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외면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다. 내일 당장 주가에 악영향이 미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화나는 거지. 그리고 저도 옛날에 이제 경제방송에 있었기 때문에 보면 기업들 이렇게 쭉 보고 그러면 주가 신경 쓰는 기업들은 극히 소수예요. 오히려 KT나 그러니까 공기업 출신들이 대주주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경영자들이 주가에 신경 쓰고 나머지는 오너들은 상속 문제가 지금 다 걸려 있어요. 그럼 주가가 좋아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속세만 많이 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상속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회사 주가가 특히 낮았었는데 이번에 항법 개정을 하면서 지주회사 주가도 다 올랐고 그러니까 주주들은 그냥 오너 입장에서 보면 주주들은 어떠냐면 너희들은 그냥 내가 만든 판에 도박판에서 너희들 그냥 돈 넣고 돈 먹게 하다가 가는 거 아니냐. 그냥 이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발달할 수가 없죠. 그거를 막는 거는 사실은 제가 이틀을 갖고 있어도 주주는 주주잖아요. 그럼 주총에 참여하는 그 기간에 갖고 있으면은 가서 내 지분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 어쨌든 여야 합의로 잘 통과가 됐다.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